그녀가 떠난 날 병원이 울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손꼽히는 대학병원이었어요. 늘 바쁘고 냉정하던 그곳에서 모두가 한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고 있었죠. 그녀는 조용했습니다. 주목받지 않았고 자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법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떠난 그날 병동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사들도 진료를 미뤘고 환자들은 어쩐지 마음이 허전하다고 말했죠. 책상 위엔 작은 편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가족처럼 환자들을 대했을 뿐입니다. 누구보다 묵묵히 일했던 그녀. 그녀가 그렇게 병원을 바꿔놓을 줄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대체 그 간호사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처음엔 그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다고 들었지만 구체적인 이력이나 사연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병원에서도 말이 거의 없었고 회의 시간에도 손을 드는 일은 없었어요. 낯을 가리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원래 그런 성격인지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죠. 그녀의 이름은 지민이었고 처음 들었을 땐 나는 발음이 익숙하지 않아 메모지에 적어두었을 정도였어요. 스위스 병원은 빠릅니다. 의사들은 분 단위로 움직이고 간호사들은 정확성과 속도를 동시에 요구받죠. 나는 그런 환경이 익숙했고 조금의 감정도 개입시키지 않는 게 전문성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날 내가 그녀를 다시 보게 된 건 굉장히 낯선 경험이었어요. 처음 그걸 느낀 건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린 오전 근무였고 병동엔 어르신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환자는 말이 없었고 의료진이 다가가도 거의 반응이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환자와 대화하기보다는 처리하는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민 씨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간호사들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그 병실에 들어갔어요. 조용히 환자의 손을 잡고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더군요. 마치 무슨 말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모습을 나는 우연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은 생각도 잠시 그 환자의 눈가가 조금씩 젖어가는 걸 보고 나는 말문이 막혔죠.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동료에게 슬쩍 물었습니다. 지민 씨는 늘 저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응. 처음부터 그랬어. 환자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마음을 건드리는 느낌이랄까?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녀가 뭘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그녀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간호사라는 직업을 처음 떠올렸던 그때를 다시 불러오게 했거든요. 며칠 뒤 또 다른 상황에서 그녀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새로 입원한 환자가 낯선 환경에 많이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그 환자의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처럼 조용히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많이 무서우셨죠? 작은 한국어 억양이 묻은 그 한마디는 내가 옆에서 듣고 있어도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환자는 하루 만에 그녀를 찾기 시작했고 의사에게 했던 불만도 사라졌어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약을 주고 똑같은 처치를 했는데 왜 그녀와 있는 시간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 병원 안에선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린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를 보죠.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매뉴얼에 충실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민 씨는 달랐습니다. 매뉴얼을 어긴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누구보다 정확했죠. 그런데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도 그녀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느릿하게 움직이는 걸까? 왜 그렇게까지 눈을 마주치려 하는 걸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녀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묘하게 병동 분위기조차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처음엔 환자 한 명, 다음엔 옆 병실, 그리고 스태프까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조금씩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환자의 눈을 한 번 더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누구도 크게 외치지 않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시작엔 조용한 그 한국인 간호사가 있다는 걸요. 그날도 분명 평범한 근무였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하루가 제게는 굉장히 큰 전환점이었죠. 아침 인계 시간, 지민 씨는 조용히 자신의 담당 환자들을 체크하고 있었고, 저는 바쁘게 움직이며 수액 라인 세팅과 복약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병동의 분위기는 늘 긴장감이 흐릅니다. 스케줄이 워낙 촘촘하고 환자나 보호자들도 민감한 상태라서 하나라도 틀어지면 전체 흐름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날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환자 어씨의 병실에서 지민 씨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시간이 지연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병실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살짝 보인 장면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죠. 그녀는 환자의 침대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어떤 의료도구도 없었고 손에 들고 있는 건 작은 티슈 한 장뿐이었어요. 환자는 말없이 눈을 감고 있었지만 표정은 이전과 다르게 많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민 씨는 그저 환자의 손을 감싸주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무언가가 오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 환자의 보호자가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갑작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간호사님, 오늘 그 한국 간호사분 덕분에 아버지가 처음으로 잠을 주무셨어요. 평소에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거의 눈도 못 붙이셨거든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약이 바뀐 것도 아니고 치료 방식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 하나의 태도만으로 그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걸까? 다음 날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입원한 젊은 남성 환자가 있었는데 말수가 거의 없고 예민한 편이었죠. 우리 간호사들 중 몇 명은 그 환자 케어를 조금 부담스러워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환자가 처음으로 입을 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민 씨가 식사 체크를 위해 병실에 들어갔고 그 환자가 조용히 고개를 돌려 한마디를 건넸다고 했어요. 오늘은 밥 다 먹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에겐 너무 큰 놀라움이었어요. 그 전까진 무슨 말을 해도 고개조차 들지 않던 환자였으니까요. 그녀는 대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조용히 열 수 있었던 걸까요? 한 번은 복도에서 그녀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민 씨, 어떻게 그렇게 환자들이 빨리 마음을 여는 걸까요?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 마음은 소리보다는 분위기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들이 불편하지 않게 옆에 있으려고 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치료하려고만 했지 곁에 있으려고 한 적은 없었구나. 그녀는 환자를 낫게 만드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걸 병원에 오래 있을수록 더 실감하게 됩니다. 간호는 단지 전문성과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죠. 그 속엔 이해와 기다림, 그리고 말 없는 위로가 꼭 필요해요. 지민 씨는 그걸 매일 아무 말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환자에게 말 대신 손을 내밀었고 마주 앉아 고개를 끄덕였으며 눈을 마주친 채 그들의 존재를 인정해 주었어요.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환자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마음속으로 불러보고 급한 걸음 대신 잠깐 멈춰 눈을 마주쳤죠.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나 역시 환자와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우리 모두의 자세를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간호의 본질을 지민 씨는 아무 말도 없이 매일매일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병원 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번에 알아차릴 만큼 극적인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흐름이었죠. 예전엔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업무 인계서만 빠르게 확인하고 환자들과의 대화는 필수적인 수준에서만 끝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어요. 저 역시 마음 쓰는 간호라는 말이 이상적으로만 들렸고 현실은 너무 바빠서 환자의 말 한마디에 다 반응해 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동료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지민 씨처럼 인사라도 한번 제대로 하려고 노력 중이야. 환자들이 고맙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그냥 농담처럼 들렸는데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도 모르게 침대 옆에 다가갈 때 이름을 부르기 전 잠깐 눈을 마주치려 노력하게 되었고 말할 때 목소리를 조금 더 부드럽게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죠. 의사들도 달라졌습니다. 진료 시간에 그녀의 의견을 먼저 묻는 일이 늘었고 어떤 의사는 회진 도중 지민 씨를 조용히 불러 세운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저 환자 상태, 당신 눈엔 어떻게 보이나요?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관찰을 전달했고 그걸 토대로 치료 방향이 조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까지 오가기 시작했죠. 지민 씨, 간호사보단 리더라는 말이 더 어울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행동 하나로 전체 분위기를 이끄는 느낌이랄까. 그녀는 어떤 조직적인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할 뿐인데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연차가 많은 선배 간호사께서 말하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누굴 따라 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근데 이상하게 따라하고 싶게 만들어.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정보가 아닌 태도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아무리 오랜 시간 일을 해도 쉽게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녀의 영향력은 환자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조금씩 달라졌고 짜증 섞인 말 대신 조용한 공감이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이 메마른 일터 같던 병원 안에 어느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그녀와 같은 근무조가 된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제가 뭔가를 놓치더라도 그녀가 옆에 있다면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종류의 신뢰였습니다. 경력이나 연차로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감이었죠. 그리고 나중엔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엔 작은 말들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지민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곤 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사실 딱딱하고 감정에 솔직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사람이 먼저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그게 마침내 동료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지민 씨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건 단순한 한 명의 간호사를 만난 게 아니라 돌아보게 되는 거울 하나를 선물 받은 거라는 걸요. 그녀는 변화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인이 변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음이 결국 우리 모두를 바꾸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복도에 울리는 발소리도 인계 시간의 짧은 농담들도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아차린 건 환자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물었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그 간호사분 안 계세요? 무심코 흘려듣고 말려던 찰나 스케줄표를 확인하다가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걸 발견했어요. 순간 속이 싸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각일까? 연차였던가? 병가? 그 어떤 것도 사전에 공유된 게 없었죠. 너무나 성실했던 그녀였기에 예고 없이 자리를 비운다는 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스테이션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책상 위엔 조용히 접힌 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발견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우린 자연스럽게 그 종이를 둘러싸고 섰고 마치 알고 있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은 걸 확인하듯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급히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과 여러분께 정식 인사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가장 큰 가치는 속도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환자들의 마음을 먼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민 드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간결했고 정중했으며 감정 표현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여운은 오래 남았죠. 그 순간 스테이션 전체가 멈춘 듯 했어요. 평소 같으면 의사호출, 복약 체크, 전화벨 소리로 분주했을 시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동료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나갔고 누군가는 울컥 올라오는 숨을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 역시도 그 종이 앞에 멈춰선 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전함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민 씨가 떠났다는 사실은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녀와 마지막 근무를 함께했던 기억도 고맙다고 말했던 순간도 희미하게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늘 조용히 다가왔고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었기에 더욱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에는 환자들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은 식판을 밀어놓은 채 제게 말했죠. 그 조용한 간호사분은 오늘 안 오시나요? 그분 오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애써 미소를 지은 채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수간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녀에게 너무 기대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한마디에 병동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녀는 단 한 번도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진료도 회의도 대화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죠. 존재감이란 건 크게 소리치지 않아도 묵직하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었던 존재.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그녀가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떠났다는 사실보다 그 빈자리가 따뜻했다는 게 더 낯설게 느껴졌던 하루였어요. 다음날 출근길,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습관처럼 입은 제복, 늘 마시던 커피 한 잔, 모든 일상이 평소와 같았지만 무언가 하나 빠져있다는 감각이 지독하게 따라붙었죠. 지민 씨가 떠난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흐르던 온도는 눈에 띄게 식어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낯선 정적이 감돌았고 환자들마저 말수가 줄어든 듯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자리가 쉽게 채워지지 않으리라는 것도. 스테이션 벽면에 붙어있던 이름표 리스트에서 지민이라는 이름이 사라진 걸 처음 본 순간 정말 그녀가 떠났다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주 마주쳤던 이름이, 그토록 익숙했던 글자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루는 담당 환자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그분 다시는 안 오시나요? 말을 삼키듯 고개를 숙인 채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환자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외로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 조용한 반응조차 가슴 한편을 아리게 만들었습니다. 병동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누가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쓰던 자리에 작은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종이컵에 손편지를 써두고 가셨습니다. 자신이 말을 잘 못하는데도 그녀가 옆에 있을 땐 마음이 편하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처음 들어준 사람이라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한 마음을 남기고 가셨죠. 그 편지를 본 날 저는 스테이션 안쪽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지 환자를 잘 돌봤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런 마음이 나올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의사 한 분이 복도에서 멈춰서더니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호사분 생각보다 많이 보고 배웠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울림이 컸습니다. 지민 씨는 그렇게 말 없이도 주변을 변화시킨 분이셨죠.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는 조금씩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를 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차트를 넘길 때, 환자를 다독일 때 무의식적으로 그녀처럼 행동하게 되는 순간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병원은 그녀 없이도 다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죠. 그녀가 남긴 빈자리는 단지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배워가고 있었고, 누구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존재의 크기는 떠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느껴진다는 것을요.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소리도 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떠난 분이셨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병원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계는 제 시간에 이루어졌고 복도에는 여전히 휠체어 소리가 바쁘게 오갔으며 스테이션에선 여느 때처럼 피곤한 농담이 오갔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죠. 그녀가 있었던 시간은 꿈처럼 스쳐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둘러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 간호사는 환자에게 눈을 맞추는 습관이 생겼고, 한 간호사는 복약을 설명할 때 한 번 더 목소리를 낮춰 말하기 시작했으며, 어느 의사는 회진을 돌며 환자 손을 조용히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배운 행동이었죠. 저 역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의식적으로 했던 동작들, 익숙하다는 이유로 반복하던 말투와 표정들을 조금씩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걸 그녀를 통해 몸으로 느끼게 되었죠. 어느 날 병동에 새로 배치된 신입 간호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여기 분위기가 좀 따뜻해요. 원래 이런가요?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예전엔 조금 달랐죠.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바꾸고 가셨어요. 그녀의 이름을 더는 명단에서 찾을 수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환자들이 느끼는 공기 속에, 간호사들이 주고받는 눈빛 속에, 그리고 저의 매일매일 속에 말이죠. 우리는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는 단지 전문적인 기술이나 정확한 처치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 그 안에는 말 없는 배려와 조용한 따뜻함, 그리고 사람을 향한 깊은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스위스라는 낯선 땅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빛났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었지만 수많은 마음을 울렸고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짜 영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말을 저는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그녀가 이곳에 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녀가 떠난 이후로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걷고 조금 더 자주 멈춰서며 조금 더 깊게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한 사람의 조용한 진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였고 스승이었으며 우리 병원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양에서 온 조용한 간호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말도 적고 나서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녀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리고 깊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민 씨가 떠나고 나서야 저는 진짜 간호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일, 정확하게 기록하는 일, 빠르게 움직이는 일. 그건 직무였지만 그녀는 그 안에 사람을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고 또 너무 감사했어요. 그녀가 우리 병원에 남긴 건 가르침이 아니라 흔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를 보고 스스로 바뀌었죠. 그런 힘은 직급이나 자격증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이제 압니다. 간호는 기술 이전의 마음이라는 걸, 돌봄은 손보다 먼저 눈과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지민 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